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를 뜻하거든요. 배트맨이 그 전에 나는 어둠이고 복수다 그런 장면에서 죽었다가 다시 나면서 이제는 자기 희생과 그런 것들로 의미가 바뀌었다는 걸 뜻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냥 건축가가 리뷰하는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건축가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영화를 평론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뷰 시작하기 전에 완벽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배트맨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더가 붙었다는 게 되게 독특했어요. 정관사잖아요, 더는. 그러니까 A 배트맨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앞에 워낙 많은 배트맨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도 있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도 있고 그 전에 뭐 TV 시리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하고 좀 차별화시키는 더 배트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전에 예고편 같은 거 나올 때 제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블랙 앤 레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 배경에 까만색으로 글자가 나오면서 배트맨이라는 글자가 딱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계속해서 빨간색을 쓸까? 포스터들 보면 빨간색이 많이 쓰여요. 그런 호기심을 갖고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가서 아 이래서 빨간색을 썼구나 이제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마지막 장면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더 배트맨이라는 이 배트맨 영화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미국을 표현한 영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미국은 히어로 영화를 만들 때 그 히어로의 자기 국가인 미국의 이미지를 투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슈퍼맨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70년대. 그 완벽한 히어로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매너도 좋고 완벽하게 힘도 세고 뭐 그런 물론 크립토나이트의 약한 점은 있지만은 그런 자기의 국가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 옷도 그렇잖아요. 레드하고 블루를 입잖아요. 성조기 자체도 레드 앤 블루로 돼 있죠. 그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9/11 테러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광을 받던 자기의 국가 이미지가 투영된 히어로는 스파이더맨인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도 레드 앤 블루죠. 그런데 스파이더맨은 약간 상처받고 특히 샘 레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2편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갈등을 하잖아요. 내적으로 항상 갈등이 있고 그리고 상처받기도 하고 완벽하게 강한 히어로가 아니고 맨날 악당한테 두들겨 맞고 옷 찢어지고 뭐 막 사건이 많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9/11 테러를 당한 미국의 이미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의를 찾아서 노력하는 모습들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화에 열광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더 배트맨은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다 생각을 해요. 이 영화 초반에 보시면은 그 독백이 나오죠. 나는 어둠이다 그리고 나는 복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둠을 제어하기 위해서 더 어두운 그래서 첫 등장 장면이 깜깜한 데서 배트맨이 탁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복면을 쓰고서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숨겨야 되니까 가면을 쓰고 나와서 이제 범죄자들을 응징을 하고 그들이 공포감을 갖게 해서 정의를 찾겠다 이런 거였죠. 이게 사실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공포심을 유도하고 자기가 어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 영화에 계속해서 나오지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 말미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리들리라고 하는 악당이 배트맨을 자기랑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추종자들이 또 나오죠. 리들리의 추종자들이.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수를 원해요. 그리고 가면을 쓰고 나오고 맨 마지막에 리들리의 추종자들이 가면을 쓰고 저격을 하는 모습은 사실은 어두운 데서 밝은 데 있는 사람들을 쏘고 공격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배트맨이 어두운 데서 가면 쓰고 나오고 그런 것들이랑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트맨도 사실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나는 리들리랑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미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91년도에 소련이 망한 다음에 미국의 독주 체제로 갔을 때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로컬에 있는 누군가를 이용해서 혹은 빈라덴 같은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주변 지역 정세를 컨트롤하기도 하고 뭐 CIA가 가서 비밀리에 뭐 무기를 공급하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 전 세계 평화를 유지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랬던 빈라덴이 악의 한 축으로 성장해서 9/11 테러를 하기도 하고 뭐 탈레반도 득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추종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도 자기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21세기 초반의 문제점인데 그거를 그대로 배트맨에 투영해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보통 그런 갈등하는 이미지가 스파이더맨에도 있었는데 요번에 배트맨은 좀 다른 건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때에 대한 고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젊은 배트맨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된 배트맨으로 나오죠. 자기가 정말 완벽하다고 믿었던 희생자라고 믿었던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팔코네하고 협잡을 해서 뭔가 나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다. 그게 그러면 내가 믿었던 아버지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닌가? 그거는 마치 2022년에 사는 미국인이라고 한다면은 1990년대 미국 정부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기들은 막연하게
마지막에 우리는 정의를 추구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게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부작용들이 많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고민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팔코네가 뭐 네 아버지가 나한테 찾아와서 뭐 부탁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해를 한 상태에서 고민하다가 알프레드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알프레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아버지가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고 근데 나중에는 잘못을 뉘우치고서 방송국에 가려고 했을 때 팔코네가 죽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완벽한 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도 있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토마스 웨인 그 배트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일 뿐이었고 배트맨도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성숙해지는 단계로 가는 거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공간을 보면 되게 재미난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리들리하고 배트맨하고는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리들리하고 배트맨의 공통점은 둘 다 복면을 쓰고 나온다는 거였어요. 짐 캐리가 리들리 역할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왔거든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리들리가 아이덴티티를 숨긴 다음에 나타나고 처음에 막 살인하고서 막 투 더 배트맨하고 편지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두 주요 캐릭터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공간도 되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숨어서 살잖아요, 둘 다. 나중에 그 리들리의 방에 갔을 때 보면은 막 엄청나게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가지고 자기 세상에 갇혀있는 그 히키코모리 같이 그 자기 세상에 갇혀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막 확증 편향이 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세상을 접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배트맨도 거의 똑같아요. 배트맨이 무슨 터미널 같은 데서 되게 숨어서 살잖아요. 박쥐같이. 거기도 막 자기 세상에 갇혀있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이 컨택트 렌즈로 세상을 찍은 다음에 갖고 와가지고 그걸 다시 살펴보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내세우고서 가면을 벗고 나가서 만나는 장면보다는 필터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또 한 번 보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리들리하고 배트맨하고는 거의 똑같다. 그래서 영화 말미에 둘이 비슷하게 리들리가 배트맨을 생각했는가를 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되게 비슷하네. 저도 이해가 좀 됐거든요. 근본적으로 물론 많은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근데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영화에서 배트맨은 그래도 스킨십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제대로 된 캐릭터들은 스킨십이 나옵니다. 다른 모든 캐릭터들은 다 거의 스킨십이 없거든요. 대표적인 스킨십이 배트맨이 알프레드하고 손잡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캐트우먼하고 배트맨이 키스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 다른 사람들과 컨택트를 얼마나 긴밀하게 하느냐 그게 올바른 사람으로 가는 그런 방향인 거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의 거의 핵심 부분의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영화의 메시지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클라이막스 리들리가 뭐 영향을 미쳤던 추종자들이 시장 당선자들 모여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어두운 데서 사람을 막 죽이고 할 때 근데 그때 배트맨이 위에서 유리창을 딱 깨고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둠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밀어가지고 밝은 데로 던지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더 어두움이었다가 그걸 이제 밝은 데로 던지면서 거기서 영화가 끝났으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진짜 메시지는 그 다음에 나와요. 뭐 이렇게 처리를 막 하다가 고압선이 떨어져가지고 그 물이 찬 데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다 감전돼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줄을 끊고 그 얘기는 감전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도. 그래서 그거를 끊고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죠. 정말 선을 이룬다는 거는 어둠에서 다른 악을 폭력적으로 해치우는 게 아니고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게 이 영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자르고서 떨어져서 물속으로 떨어집니다. 그것도. 그런 다음에 물속에서 다시 나와요. 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에서도 보시면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갈 때 항상 물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불국사 같은 게 절이 있어요. 불국사가 경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개울이 오릅니다. 지금은 그 개울을 막아가지고 물이 없어졌는데 그 물을 청운교, 백운교라고 하는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리교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을 건너가야지만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세례를 받거든요. 지금은 뭐 머리에다 물 뿌리고 끝나지만은 정말 정통 세례 방식은 침례교 방식으로 이렇게 물에다가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죽음을 뜻합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나오는 형상이에요. 성경책에는 다른 스케일로 또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홍해가 갈라져서 가는 거예요. 딱 갈라져서 뭐 좌우에 벽처럼 물로 서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서 신분이 바뀔 때 그때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의 세례나 홍해가 갈라지는 거나 절의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다른 세상으로 가고 나의 신분이 바뀌었고 죽었다 부활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치인데 그 물에 빠졌다 올라오는 장면이 딱 그 장면이거든요. 배트맨이 그 전에 나는 어둠이고 복수다 그런 장면에서
죽었다가 다시 나면서 이제는 자기 희생과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은 뭐 누구 때리고 하는 장면이라기보다도 약간 구제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의미가 바뀌었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 나오는 그 제일 클라이막스 장면이 저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신호등 이렇게 불 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불을 갖고서 사람들을 구해요. 그러고서 물을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쫙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은 밝아요, 화면이. 걸어가는 방향이 앞쪽은 밝고 뒤는 어둡습니다. 그리고 뒤에 팔로워들이 쫙 따라오면서 그림자가 지는데 그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자유의 신상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유의 신상이 미국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배트맨은 복면 쓰고 어둠에서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영화 말미에 가서는 배트맨은 횃불을 들고 걸어가는 자유의 신상과 같은 이미지로 바뀌면서 그게 새로운 리더의 모습이다. 근데 그게 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은 곧 뭐냐? 피를 흘려야 되는 거거든요. 뭐 기독교의 기본 핵심, 이게 미국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복선들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희생이 이루어지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피를 흘렸다는데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피가 붉은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붉은색과 까만색으로 이 영화 포스터를 만들고 한 거가 자기 희생과 어둠, 그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이 감독이 만들고 싶었던 배트맨의 이미지예요. 마지막에는 이 횃불을 든 배트맨이 곧 자유의 신상처럼 되는 이미지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트맨에서 꼭 안 빠지고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지하철이 지상으로 다니는 것들이 꼭 나와요. 배트맨 비긴스에도 나오고 그게 거의 주요 스토리였죠. 이번에도 나오고 항상 나오는데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이 사실은 거의 슬럼의 상징처럼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은 그림자를 들이오기 때문에 지상 공간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핫플레이스로 성수동이 엄청 뜨고 있지만은 성수동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거가 결국에는 지상에 다니는 지하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 뉴욕의 플러싱 지역도 그렇고 항상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게 지상으로 들어가면은 그 지상에 지어진 3, 4층 건물에서도 앞에 뷰가 가리고 소음이 많아지고 특히 양쪽에 건물들이 들어선 상태에서 지상으로 지하철이 다니게 되면은 그 소음이 반사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공간은 어둡고 시끄러운 공간이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상으로 다니는 무궤도 전차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리고 보스턴이나 이런 데서 적용된 거나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지상 지하철은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지는 않고 슬럼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고담시를 표현할 때는 항상 그런 데가 나오죠. 어둡고 덜컹거리는 소리 나고 그리고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빛이 막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지하철 불빛들 같은 거 그게 블레이드 러너에도 나오는 효과인데 움직이는 광원을 표현을 했을 때 어수선하거든요. 그게 시끄럽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불안감을 사람이 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표현을 할 때 그런 장면들을 화면 안에다 많이 집어넣는 것 같아요.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에 나오는 그 고담씨는 약간 전형적으로 팀 버튼 감독 스타일에 되게 어둡고 침침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초현실적인 분위기로 표현이 됐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팀 버튼 감독 속편 보시면은 펭귄이 나오는 도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도시 정말 우물하고 되게 그런데 그게 팀 버튼 스타일인 것 같고 저하고는 좀 안 맞아요. 전 너무 어두워. 그래서 저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 배트맨은 그래도 약간 현실에 땅을 붙인 그럴 듯한데 특히 예를 들어서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를 배경으로 촬영을 많이 했고 3편 같은 경우에는 뉴욕을 배경으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현실감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평론가들 말씀에는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았다.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의 최애 배트맨은 다크나이트 라이즈인데 그게 제 최애 영화입니다. 제일 통쾌하고 제일 진짜 이 시리즈 엔딩의 정석이 아닌가. 근데 정말 나중에 소름 끼쳤거든요. 한스 짐머 음악이 막 쫙 깔리면서 마지막에 알프레드가 딱 차 마시면서 배트맨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서 염화미소처럼 딱 인사 한번 딱 눈인사만 하고 정말 울 뻔했습니다. 거기서. 그 진짜 감동적이었고요. 뭐 완벽한 해피엔딩이잖아요. 캐트우먼만큼 배트맨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엔딩으로 딱 끝나고 그러면 또 배트맨의 공석은 또 로빈이 또 미들네임이 로빈이야. 그것도 정말 진짜 놀란 감독은 진짜 대단하구나. 한번 또 느꼈거든요 그때. 저는 그래서 3편이 최애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영화 더 배트맨에 대한 건축가의 관점에서 보는 리뷰를 좀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